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검은 라이더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헤르메스도 샤넬도 고급 명품도 없이 오직 낡은 가죽 재킷과 묵직한 부츠.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단번에 평범한 라이더라고 생각할 외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바로 전 세계 투자 기업을 지닌 1조 원대 글로벌 그룹 레이든 캐피털의 유일한 상속녀 레이나 최라는 사실을. 레이나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듯 짧게 중얼거렸다. 엄마의 나라 드디어 왔네. 그녀는 아버지의 지시로 잠시 한국 대기업 회장과 인사를 나누러 오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인 데이비드 최는 세계가 인정하는 투자의 귀재였고 그의 딸 레이나는 조용하지만 냉철한 감각을 가진 숨은 젊은 후계자였다. 레이나는 공항에서 바로 예약해둔 750cc 오토바이를 전달받았다. 검은 헬멧을 쓰는 순간 그녀의 분위기는 전혀 재벌이 아닌 거리의 레이서에 가까웠다. 그 모습은 지나가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엔진을 켜자 묵직한 소리가 울리고 레이나는 혼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내 방식대로. 그 시각 한국의 대기업 한울그룹 회장인 정태성 58은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방문 예정이라는 미국 측 그 레이든 캐피털의 후계자 말입니다. 혹시 도착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태성은 비서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아, 그 사람? 뭐, 크게 신경 쓸 일 있나? 일단 만나긴 해야 한다지만 요즘 미국 애들은 예의도 없고 별난 사람들 많다더군. 그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전 세계가 찾는 레이든을 그저 해외 VC 기업 중 하나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후계자가 어떤 인물인지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존심이 높은 한국 대기업 회장답게 우리가 굽실거릴 일은 없다는 생각만 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온 레이나는 한국의 번화한 도심 분위기를 즐기며 곧장 한울그룹 빌딩으로 향했다. 그녀는 대형 빌딩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긴 머리가 털썩 떨어지자 주변 경비원들은 깜짝 놀랐다. 헉, 여자분이네. 저런 바이크를. 레이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한울그룹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은 의아한 얼굴로 레이나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레이나는 초대장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레이든 캐피털 본사 후계자 레이나 최. 경비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장내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외부의 라이더 정도로만 보고 있었다. 로비 직원은 말했다. 죄송한데 혹시 회장님의 개인 취미 모임 방문자세요? 취미요? 네, 회장님이 오토바이 모임을 가끔 하셔서. 레이나는 어이없다는 듯 잠시 웃었다. 아니요. 저는 회장님과의 공식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왔어요. 직원은 믿지 못한 표정이었다. 저희가 아는 그분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셔서. 레이나는 거절을 듣는데 익숙했지만 이곳의 시선은 분명 하대에 더 가까웠다. 잠시만요. 그녀는 단순한 태그처럼 생긴 그러나 절대 보통이 아닌 레이든 패밀리 전용 골드 키카드를 꺼내 보였다. 직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 세계적으로 단 12개만 존재하는 그 그룹의 직계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진짜 배지였다. 그제서야 직원은 급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레이나는 무시당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흥미로워지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한울그룹 임원 몇 명이 레이나를 스쳐 지나갔다. 저 라이더 누구 데리러 왔나? 뭐 어디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아니겠어? 근데 왜 회장실까지 오는 거지? 그들의 시선은 완벽한 무시였다.
레이나는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표정 속엔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의 몰락을 향한 첫 신호라는 사실을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레이나는 안내를 받아 회장실 앞에 도착했지만 문 앞에서 또다시 제지당했다. 문을 지키는 비서실 팀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저기요, 이 복장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회장님 미팅은 공식 자리입니다. 레이나는 가죽 재킷의 지퍼를 잠시 내려 손가락으로 초대장을 톡 치듯 보여줬다. 보셨겠지만 초대받았어요. 그래도 최소한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레이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지금 제 옷차림이 그렇게 문제라면 당신네 회장이 드레스 코드를 먼저 보냈어야죠. 그 순간 회장실 문이 탁 하고 열렸다. 정태성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왜 밖에서 소란이야? 그는 레이나를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 멈칫은 놀라움이 아닌 납득이었다. 이게 그 미국에서 온다는 사람인가? 생각보다 너무 자유분방한데. 태성은 비서에게 말했다. 들여보내. 어서. 레이나가 들어서자 회장실 안에는 이미 4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레이나의 외모와 복장을 보고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님 이분이? 레이든 쪽에서 왔다는 그분이지. 임원 한 명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레이나에게 형식적인 손을 내밀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와 같은 협업 라인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신지? 레이나는 느릿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눈빛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굵고 안정적이었다. 단 몇 초 만에 분위기를 장악할 정도였다.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일반적인 직원은 아닌데 그래도 상속자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겉모습만 보고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것이다. 회의는 시작되었고 태성 회장은 레이나를 경험 없는 미국 투자사 담당자 정도로 취급하며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이야. 레이든 쪽에서 조금 투자해주고 대신 우리 한국 시장에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 레이나가 말을 잘랐다. 죄송한데요. 투자 규모는 제가 결정합니다. 순간 회의실 감독이 멈춰섰다. 임원 한 명이 기침을 했다. 결정은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귀사회장이나 그 후계자가. 네. 레이나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임원들은 그제야 살짝 당황했다. 하지만 태성 회장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후계자라기엔 너무 어린데. 그 말은 명백한 무시였다. 레이나는 천천히 태성을 바라봤다. 나이에 대한 편견은 한국에서만 크게 작동하는 건가요? 태성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우리는 몇십 년간 사업을 해온 기업이다. 어린 나이에 그것도 준비도 안 된 차림으로 들어온 분에게 우리 회사의 방향을 논할 순 없지. 레이나는 두 손을 테이블에 포개며 말했다. 그럼 왜 절 부르셨어요? 초대는 당신이 했죠. 태성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레이나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옷차림을 보고 사람 가치를 판단하는 회사를 위해 저희 레이든이 움직여야 하나? 그건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그녀의 태도는 건방짐이 아닌 훨씬 깊은 무게였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오히려 상대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은 레이나를 뒤에서 평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회장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좀. 미국 애들 특유의 무개념이지. 우리 회사가 우위인데 뭐. 투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걔네가 아쉬워해야 하는 건데. 그러나 그들의 대화 중 레이나와 손을 잡고 나온 여성 비서 하나가 그 광경을 멀리서 듣고 있었다. 레이나는 그녀에게 가볍게 말했다. 비서님, 저 사람들이 늘 저런가요? 비서는 난처하게 말했다. 뭐 내부 문화가 좀 보수적이죠. 레이나는 가볍게 웃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곧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비서는 의아하게 물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때 레이나는 한 가방을 열어 보여줬다. 검은 가죽 케이스 안에서 레이든 패밀리 전용 블랙 기어 카드가 반짝였다. 이는 재벌 내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실제 상속자만이 사용하는 최고 등급 보안 카드였다. 비서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저게 진짜? 네. 진짜예요. 레이나는 눈을 맞추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직은 회장님도 저 임원들도 몰라요. 천천히 알게 되겠죠. 비서는 이제야 레이나가 왜 침착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무시당해도 버티는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진짜 엄청난 사람이다. 레이나는 오토바이 헬멧을 다시 쓰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녀의 음성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아닌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한울그룹 전체가 뒤집히는 첫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한울그룹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분주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파문이 건물 안에 퍼지고 있었다. 전날 레이나가 보여준 블랙 기어 카드의 목격자였던 비서 은주가 밤새 검색과 자료 조사를 한 끝에 그 카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블랙 기어 카드 레이든 패밀리 1순위 직계 상속자 인증. 전 세계 상속가치 1조 원 이상. 해당 카드를 소지한 이는 그룹 전체 투자 방향 결정권을 가진 자. 자료를 보는 순간 은주의 손에서는 땀이 흘렀다. 어제 우리가 그 회장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은주는 급히 회장 비서실에 보고하려다 잠시 멈춰섰다. 아니야. 보고해봤자 회장님은 어제처럼 무시하겠지. 오히려 나만 혼날 수도 있어. 그녀는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다. 하지만 레이나는 이미 모든 흐름을 읽고 있었다. 오전 10시. 레이나는 다시 한울그룹을 찾았다. 오늘은 정식 미팅이 예정된 날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목적을 품고 있었다. 어제의 그 분위기. 그대로 두면 재미없지.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해 헬멧을 벗자마자 바로 로비로 들어갔다. 로비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또 오셨어요? 혹시 회장님이 부르셨? 아니요. 제가 회장님을 보러 왔어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제처럼 예약이 없으면 어려울 텐데요. 레이나는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예약도 필요 없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간단한 이메일 하나를 보여주었다. 프롬 레이든 캐피털 본사. 투 한울그룹 회장 정태성. 제목 후계자 레이나 최애 방문 관련 중요 공지. 로비 직원의 눈이 커졌다. 저 잠시만요. 바로 비서실에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다급히 전화를 돌리는 사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 또 왔대. 이상한 복장의 외국인이라더니. 근데 왜 회장실까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야? 혹시 케이팝 스타인가? 그들의 시선은 여전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전히 그녀를 하찮게 보고 있었다. 회장실에서는 정태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 그 미국 처녀가 또 왔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네, 그런데 이번엔 본사에서 보낸 공문도 함께. 공문? 그딴 건 필요 없다고 해. 우리 회사가 뭐 미국 애들 장난감인가? 돌려보내. 비서가 난감한 얼굴로 대답하려는 순간 문이 텅 하고 열렸다. 레이나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 태성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누가 허락했다고? 레이나는 그 말마저 무시하며 천천히 회장실 중앙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제 말했죠? 결정은 제가 한다고. 임원 2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여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실입니다. 그러자 레이나는 가방을 열어 오직 레이든 직계만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 문서 봉투를 꺼냈다. 검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문서에는 Confidential Direct Authority 라는 금박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레이나는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여기에 한울그룹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태성은 조롱하듯 웃었다. 뭐가 어쩌고. 지금 이 아이가 협박하나? 레이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죠? 태성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니, 알 필요가 있나? 난 너처럼 예의도 모르는 꼬마가 누군지. 바로 그 순간 레이나는 다시 가방에서 어제 비서에게만 보여주었던 블랙 기어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태성의 얼굴 바로 앞에 천천히 들이밀었다.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임원 한 명이 날카로운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뭐? 전 세계에 단 12장. 레이든 캐피털의 직계 상속자 카드입니다. 태성의 얼굴이 처음으로 멈췄다. 레이나는 회장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어제 저녁 당신들과 얘기한 미국 애가 누구인지 드디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카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저는 레이나 최. 레이든 캐피털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정적. 침묵. 어제 그녀를 무시하던 모든 입이 10초 이상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서히 한울그룹의 중심부에서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태성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혀가 떨리고 있었다. 레이나 최? 네. 어제 당신들이 어린 미국 애라고 부른 그 사람이요. 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레이나는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죄송할 필요 없어요. 대신 앞으로의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그 말 한 줄에 그날 한울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정태성조차 그녀 앞에서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레이나가 블랙기어 카드를 탁자 위에 올린 순간부터 한울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제까지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나는 그들의 사과나 충격 따위에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가볍게 손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요. 이제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 말 한 줄에 회장 정태성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레이나 아니, 레이든 패밀리의 후계자님. 우리도 몰라서 그랬던 것이니. 앞으로는 더 정중하게. 레이나는 태성을 말을 끊었다. 예의는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능력을 보여주세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능력이라니? 레이나는 손가락으로 회장실 창밖을 가리켰다. 한울그룹의 정문 앞 수많은 직원과 차량이 오가는 풍경이 보였다. 어제 제가 여기서 들은 말 기억나세요? 태성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 저더러 미국에 운운하면서 이 회사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임원들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레이나는 천천히 곁눈질하며 말했다.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요. 한울그룹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태성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시험? 레이나는 책상 위에 올려둔 블랙기어 카드와 문서를 툭툭 정리하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한울그룹의 현장 직원 100명과 만나보고 싶어요. 임원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됩니다. 후계자님이 직접 현장 직원을 만나신다고요? 그건 전례도 없고 위험하고. 그러나 레이나는 단호했다.
저는 현장이 가장 잘 말해준다고 믿어요. 기업이 어떤 곳인지. 그녀는 태성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회장님은 자신 있으세요? 태성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어제까지 자신이 무시하던 미국 애가 이제 자신을 시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좋다. 그는 결국 힘없이 말했다. 그 요구 받아주지. 임원 한 명이 황급히 태성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현장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할지 누가 압니까? 혹시 회사에 불만이? 그러자 레이나가 돌려 말했다. 불만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가 보죠? 임원은 바로 입을 다물었다. 레이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벌써 답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며 비서 은주에게 다가갔다. 은주 씨, 네? 저한테 말해야 할 게 있죠?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레이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봤어요. 어제 그 카드가 뭔지.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근데 당신은 입을 다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아서. 레이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어제 처음으로 저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은주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레이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다녀요. 비서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임원들은 당황했고 태성은 얼굴이 더 굳어졌다. 레이나, 그 비서까지 데리고 다니겠다고. 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니까요. 30분 후 레이나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한울그룹의 공장, 물류센터, 콜센터 등 진짜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오토바이 엔진이 울리자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놀라서 쳐다봤다. 저 사람 아까 그 외국인 아니야? 회장실까지 갔다던데. 근데 왜 현장을 돌아다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레이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첫 방문지는 한울그룹의 물류센터였다. 현장 직원들은 그녀가 그냥 회장이 데리고 온 손님이라 생각하며 서툴게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작업은 위험해서. 레이나는 오히려 더 다가갔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가 듣고 싶어요.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 회사에서 그들의 말을 듣겠다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레이나는 직접 팔레트를 들어 올려 작업 동선을 체크했고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본다. 평범한 손님이 아니네. 근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레이나는 조용히 물었다. 한울그룹은 좋은 회사인가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레이나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네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이제 시작할게. 한국의 대기업 한울그룹은 그 순간부터 전 세계 1조 재산가의 후계자에게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아직 몰랐다. 레이나는 물류센터를 떠난 뒤 바로 두 번째 목적지인 콜센터로 향했다. 한울그룹 내부에서도 가장 감춰진 곳, 그리고 가장 많은 불만이 쌓이는 장소였다. 오토바이 엔진이 콜센터 건물 앞에서 멈추자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 또 왔다. 회장실 들어갔던 그 여자 맞지? 근데 왜 콜센터까지? 레이나는 헬멧을 벗으며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검은 재킷을 벗자 안쪽 셔츠 위에서 레이든 패밀리의 미세한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런 걸 모른다. 그저 낯설고 수수한 그러나 자신감 넘치는 외국계 젊은 여성일 뿐. 그녀는 피우던 담배를 황급히 끄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내부 좀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직원은 눈을 깜빡였다. 여기요? 왜요? 일하는 곳을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얘기를 듣는 게 목적이니까. 직원들은 어리둥절했다. 이 회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콜센터 안은 시끌벅적했다. 고객 상담원들의 목소리, 키보드 소리, 긴 한숨,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짜증 섞인 말들. 아, 고객님, 그건 규정상 안 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또 컴플레인이야 이럴 줄 알았지. 레이나는 진지하게 그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상담원들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그녀는 센터장에게 다가갔다. 하루 상담량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 160콜 정도입니다. 레이나는 잠시 멈췄다. 160콜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의 얼굴이 굳었다. 저기 이건 회사 규정이라. 레이나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은 고통스럽고 윗선은 그걸 모르는 척한다. 그게 한국의 대기업이죠. 그 말에 옆에 상담원들이 몰래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윗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서 일하다 우는 사람들 많아요. 레이나는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은주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레이나님, 이걸 회장님께 보고 드릴 예정인가요? 그러자 레이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아니요. 저는 명령할 겁니다. 콜센터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한꺼번에 휴게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레이나는 그들 사이에 섞여 앉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조금 지나자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요즘 성과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휴게 시간 10분밖에 못 쉬기도 하고. 어제는 뛰어다니다가 발목 삐끗한 직원도 있었어요. 레이나는 그들의 고충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 콜센터 한 구석에서 젊은 여직원이 눈물을 훔치며 나오고 있었다. 상담 도중 심한 욕설을 들은 듯 했다. 레이나는 즉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여직원은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원래 이런 일이 많아요. 레이나는 그 자리에 앉아 여직원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들은 이런 일을 견딜 이유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제가 바꿀게요. 그 말에 휴게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한울그룹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가 다급히 물었다. 레이나님, 지금 하시는 이 모든 것 회장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자 레이나가 고개를 저었다. 곤란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레이나는 오토바이를 다시 타며 말했다. 저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난 문제죠. 헬멧을 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돈만 보지 않아요. 사람을 봐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회사엔 단 한 달러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울렸다. 내일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두 알게 될 거예요. 레이나는 한울그룹을 향해 질주했고 그 속에서 은주는 생각했다.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상대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무서움은 다음 날 폭발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한울그룹 본사 앞은 평소보다 훨씬 어수선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었다. 전날 레이나가 들이닥친 이후 회사 전체가 폭풍 전야처럼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단 한 명 레이나가 있었다. 오전 8시 50분. 본사 로비 문이 열리고 헤드라이트처럼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서 검은 오토바이를 탄 레이나가 천천히 등장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저분 또 왔다. 회장님이 어제 제대로 혼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이제 보니까 뭔가 급이 다르긴 해. 레이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헬멧을 벗고 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로비 분위기는 완전히 정숙해졌다. 은주가 급히 달려와 말했다. 레이나님 회장님이 대기 중입니다. 레이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네. 회장님부터 만나야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태성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고 기다리는 태도가 조심스럽기까지 했다. 레이나가 자리에 앉자 태성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레이나 후계자님, 어제는 정말 미안해. 레이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성은 굳어버렸다. 레이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검은 서류 파일을 꺼냈다. 파일의 겉면에는 하늘그룹 로고와 함께 금색 숫자 24가 적혀 있었다. 이건 어제 제가 현장을 돌며 직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자료예요.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레이나는 파일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회장님 현장을 아십니까? 그게 무슨... 어제 콜센터에서 상담원 한 분이 고객에게 욕설을 듣고 울고 있었어요. 임원 한 명이 급히 변명하려 했다. 고객 응대 업무에서는 흔한. 레이나가 바로 끊었다. 흔하다고요? 그런 일이 흔하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 말에 임원은 입을 다물었다. 레이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말했다. 물류센터에선 팔레트를 옮기다 발목을 삐는 직원이 많대요. 하루 상담량 160콜, 휴게 시간 10분, 성과제 스트레스, 콜센터 회전율 1년 48%. 직원들 대부분은 회사를 버티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레이나는 천천히 눈을 들어 정태성 회장을 바라보았다. 이게 한울그룹의 현실이에요. 태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니요? 레이나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침묵.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래서요. 레이나는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제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는 이 한 가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직원 만족도 개선, 복지 체계 확립, 성과제 폐지 또는 완화, 현장 의료 지원팀 배치, 콜센터 상담원 심리 케어 시스템. 레이나는 그 모든 조건을 테이블 중앙에 적나라하게 내밀었다. 이걸 이행할 자신 있으세요?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레이나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투자하면 당신들의 운명도 바뀌어요. 정태성 회장은 손을 움켜쥐었다. 레이나의 말이 너무나도 진실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레이나가 말을 이었다.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레이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울그룹은 제 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절벽 끝에 선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때 회의실 문이 급히 열렸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눈을 돌렸다. 직원이 외쳤다. 방금 미국 레이든 캐피털 본사에서 긴급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레이나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왔구나. 직원은 말을 이어갔다. 한울그룹의 투자 적격성 검토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다. 투자 적격성? 갑자기? 본사가 직접 검토한다고? 그럼 언제든 투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정태성 회장은 숨이 턱 막힌 듯 자리에서 허둥지둥 일어섰다. 레이나, 이건 당신이. 그러자 레이나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어제부터 예정된 흐름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회장님은 준비가 되셨나요? 그 말 한 줄이 한울그룹 전체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누가 이 회사의 진짜 힘인지 모든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다. 한울그룹 건물 전체가 술렁였다. 미국 본사에서 직접 투자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충격이었다. 직원들은 서로 묻고 또 물었다. 진짜라던데 레이든 캐피털이면 세계 10대 투자사 아니야? 한울그룹이 그쪽 돈을 받으면 순식간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건데. 근데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다들 떨고 있어? 그 검토에서 떨어지면 회사 가치가 그대로 반토막 난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분위기였다. 그 중심에 선 레이나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38층 전략기획실로 향했다. 그러나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평소 자만심으로 가득하던 상무 박기현, 어제 레이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바로 그 인물이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깊게 숙였다. 레이나님, 어제는 정말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하기로 유명한 박상무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고개를 숙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전설로 남을 장면이었다. 레이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사과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바뀌기 전까지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박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레이나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회의실로 향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원 전원이 참석했다. 보통 이런 인원은 연말 전략회의에서나 모이는 숫자였다. 문이 닫히자 그들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레이나 후계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의 무례한 태도를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레이나는 단 한 사람, 정태성 회장을 주시했다. 그는 어제와 달리 침묵 속에서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회장님. 레이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말씀하시죠. 어제 드린 조건 생각해 보셨나요? 태성은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했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받아들여야겠다고 느꼈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태성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 회사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이런 큰 변화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지금 재무 상태로는. 레이나가 바로 끊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한마디는 한울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레이나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 방금 해외 언론에서 한울그룹과 레이든 캐피털의 협력 가능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이걸 누가 흘렸지? 이 타이밍에? 말도 안 돼. 시장이 요동치면 주가가 은주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미국 본사 부회장께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레이나에게 건넸다. 레이나는 화면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요, 드디어 나오셨네. 태성이 불안하게 물었다. 뭐라고 했나? 레이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다. 한울그룹의 의사결정을 레이나 후계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은 한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어붙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태성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그 말은 이제 당신이 우리 회사를 쥐고 있다는 뜻인가? 레이나는 미소도 감정도 없이 대답했다. 이미 어제부터 시작된 일이죠. 그 말은 인정이었고 선언이었으며 한울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했다. 임원들이 다시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레이나님, 앞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무례함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회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태도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 레이나는 그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다 말했다.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임원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신 직원들에게 숙이세요. 그 한 줄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레이나는 서류를 닫으며 마무리했다. 저는 곧 결정을 내릴 겁니다. 회장님도 임원분들도 그 전에 각자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자 임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한울그룹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보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일수록 레이나 앞에서는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다. 레이나는 회의실을 나와 조용히 창가에 섰다. 도시의 빌딩 사이로 저녁 햇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수백억, 수천억의 거래가 오가는 이곳에서 자신이 처음 받았던 시선은 단 하나. 하찮은 오토바이 타는 아가씨. 그 눈빛들을 떠올리자 쓴웃음이 났다. 그러나 이제 모든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성큼성큼 걸음소리가 다가왔다. 은주였다. 레이나님 회장님이 지금 바로 대표실로 오시랍니다.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었다. 대표실 문을 열자 정태성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외신 기사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레이나 씨. 태성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 단호하고 고압적인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제 그랬던 건 미안했네. 사실 나는 그저 우리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레이나는 천천히 걸어와 그와 마주 앉았다. 저도 이해합니다, 회장님. 누구라도 위협을 느끼면 방어적이 되죠. 하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태성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네. 레이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태성이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도 꿰뚫고 있었다. 이유는 하나지. 이제 그들이 알아버린 것.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태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레이나 씨. 정확히 어떤 집안의 어느 자리의 후계자인가? 레이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레이든 캐피털의 단독 상속자. 그리고 제 아버지가 가진 개인 자산은 대략 100조 8천억 정도예요. 정태성 회장은 말을 잃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했다. 100조? 네. 물론 국내가 아니라 미국 기준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입술이 굳어버렸다. 그가 그렇게 갈망하던 투자라는 것이 단순한 투자 차원이 아니라 그녀 혼자로도 회사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정말 우리 회사의 앞날을 좌우할 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뜻이겠군. 레이나는 미소조차 없이 말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잠시 후 두 사람은 건물 로비로 내려왔다. 소문을 들은 임직원 수십 명이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양옆에 서서 깊숙이 인사를 했다. 레이나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녀에게 오토바이 좀 끌고 다니지 말라던 직원들까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레이나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울리는 생각이 들리는 듯 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무시한 거지? 백조 상속녀를? 회장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었다니. 그리고 마지막에 회장 비서실장 박 비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레이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기억만 해주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다. 로비 밖으로 나서자 레이나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다. 검은색 헬멧에 빛이 반사되어 은색 선이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헬멧을 쓰려고 하다가 뒤에서 태성이 조심스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레이나 씨 아니, 레이나님. 태성은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건물 안 직원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부디 우리 회사를 버리지 말아주게. 레이나는 한쪽 헬멧을 살짝 올린 채 말했다. 회장님, 누군가를 버리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해온 일이죠. 태성은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깨달음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레이나는 헬멧을 끝까지 쓰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결정은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녀는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팡! 강렬한 엔진음이 한울그룹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소리를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거대한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레이나는 태성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다시 뵙죠, 회장님. 그리고 곧장 도로로 뛰어들어 석양을 가르며 사라졌다. 그 뒤에 남은 것은 침묵과 경외 그리고 깨달음뿐이었다. 그녀를 무시했던 이들은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해서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제야 그 사실을 모두가 고개 숙여 인정하게 되었다.